경직돼 있고 혈액이 끈적하고 또 몸이 굳어 있어서 염증도 많고 여기저기 굳어 있어서 이 잠이 또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거의 이제 지옥인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차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걸로만은 조금 부족합니다. 하나 더 한다면 소금물에다가 짜서 드시는 거. 자, 제가 알려드린 거 우선 딱 3일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르르 잠들어서 눈을 뜨면 아침이 되는 그런 꿀잠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음식만으로 이 불면증이 해결됐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좀 원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하는 그 음식들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몸에 지나친 긴장감이 많은 분들은 이 긴장을 풀어주는 음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쉬는 힘을 오히려 넣어줘야 됩니다. 쉬는데 무슨 힘이 필요해? 힘을 빼야지. 아닙니다. 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부족한 힘 중에 하나가 쉬는 힘이거든요. 정말 완전히 쉬고 휴식을 하는 이완이라는 것이 없는 삶. 지금까지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왔던 거고요. 특히 한국 사회는 그게 더 심하죠. 쉬면 큰일 날 것 같고 잠 많이 자면 안 될 것 같고 이 잠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인식을 그동안 많이 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야근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산업화 시대를 또 살아오셨기 때문에 쉬면 큰일 난다는 게 좀 일단은 배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는 쉴 수 있는데 쉬는 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쉬는 힘, 쉬는 에너지를 주는 음식은 맛으로 치면은 쉬게 하는 신맛입니다. 그래서 차류로 긴장감이 많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차는 오미자차, 히비스커스, 레몬차 같이 이렇게 새콤한 맛 나는 차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혹은 레몬즙을 희석을 한다든지 레몬을 짜서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래서 신맛이 들어가면 이완이 됩니다. 긴장이 좀 풀어지고요. 경직돼 있고 혈액이 끈적하고 또 몸이 굳어 있어서 염증도 많고 여기저기 굳어 있어서 이 잠이 또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차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낮 시간 동안도 물론 보충은 하시지만 저녁에 너무 주무시기 직전은 말고 한 2시간 이전에 좀 따뜻하게 소금차 한 200ml 혹은 300ml 정도 드시면서 조격을 같이 하면서 이 소금차를 드셔주시면 좀 편안하게 이 굳어있던 것들이 좀 풀리면서 몸이 좀 부드러워지는 거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게 같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긴장도 돼 있고 경직도 돼 있어. 이게 몸이라는 게 마음과 연동이 되고 온몸이 같은 에너지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건 이미 다른 거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소화도 잘 안 되실 거고 몸도 건조하실 거고 대변 소변에 문제도 있으실 거고 대사에 문제도 당연히 있으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 이 소금 플러스 어떤 새콤한 맛 나는 것이 같이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또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치미, 백김치입니다. 자, 동치미 이 백김치의 맛을 보시면 찝찝하죠. 시큼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에다가 레몬즙을 좀 짜서 드시는 거. 그러면 시큼하면서 짭짤한 2가지 맛이 같이 나는 차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또 방법입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거 우선 딱 3일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면서 스르르 잠들어서 눈을 뜨면 아침이 되는 그런 꿀잠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잠이 자연스럽게 오는, 잠이 드는 상황을 만들려면 몸이 그런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죠. 영양을 통해서. 근데 그걸로만은 조금 부족합니다. 특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지나친 긴장과 또 교감신경 항진, 그리고 음양 중에서 이 위쪽으로 기운이 많이 쏠려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뜨겁고 탈모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눈이 굉장히 건조하고 피곤하다든지 얼굴로 열이 오른다든가 이런 반응들이 함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한 상태를 개선을 해줘야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잘 드셨으니까 두 번째는 이 불균형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이 위로 쏠려 있는 에너지를 떨어뜨려 주는 거 필요합니다. 걷기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이 낮 시간 동안 좀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걸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난 이미 많이 걷고 있어. 나 만보 걸어요. 이 걷는 것도 일처럼 하세요. 이완을 하기 위해서 걷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것도 일처럼. 그러면 걸으실 때
천천히 걸으시는 겁니다. 산책하듯이. 입을 다무시고 코로 호흡을 하셔야겠죠? 그래야지 이 호흡이 숨이 깊이 들어갑니다. 적당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면서 깊은 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걸으실 때 등으로 힘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등 쪽에 힘이 잘 만들어져서 신장의 허리와 콩팥의 힘이 좋아질 때 우리가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위쪽으로 기운이 떠 있고 열감이 올라가 있는 게 싹 가라앉혀집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해가 있는 시간에 이제 걸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고 기운을 밑으로 내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주무실 때 공기는 좀 선선하게 뭐 에어컨 틀고 창문도 열고 하시지만 내가 자고 있는 바닥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닿는 척추와 등은 좀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게 잠이 훨씬 잘 옵니다. 등은 따뜻하게, 그리고 배는 따뜻하게.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교감신경 항진일 때는 뭐 근육이나 심장이나 이런 쪽으로 과도하게 혈액이 쏠려 있지만, 이 부교감신경, 쉬는 힘과 휴식을 주는 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가면 소화기 쪽으로, 이 장기 쪽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죠. 그러면서 내가 자는 동안 여러 가지 해독 작업이라든지 낮 시간 동안 못했던 것들을 이제 자는 동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혈류를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등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위쪽으로 떠있는 기운을 내려주시는 거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주무시기 전에 족욕 혹은 반신욕 같이 이렇게 찜질을 또 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아무래도 잠이 줄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잠을 주무실 수 없는 몸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많이 빠지죠. 그러면서 몸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붓기 시작합니다. 이제 경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땡기고 굽고 뻐근하고 뻑뻑하고, 그리고 걱정이 많으시죠. 지난 그 일들에 대한 뭐 걱정, 근심 이런 것도 많으시고. 근데 잠을 뭐 많은 시간은 못 주무셔도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컨디션도 괜찮다 하면 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잠을 거의 못 주무시고 심지어 낮에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면제를 드셔도 그 수면제 내성 때문에 더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루하루가 거의 이제 지옥인, 밤 될까 봐 무섭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자, 우리 이 잠이라는 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낮 시간 동안 뭔가 활동하고 생산하고 일하고 쓰고 했던 이 양의 시간, 음양으로 보면 이 양의 시간에서 이 밤의 시간은 음으로 가서 쉬고 회복하고 해독하고, 낮에 썼던 기능들을 다시 좀 정상으로 복구를 시키면서 회복하는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 모드 체인지가 안 되는 분들, 잠이 안 오는 거죠. 자율신경 중에서는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돼 있고 긴장이 풀리지가 않는 분들, 그리고 이 경직이 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뇌가 지나친 각성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성을 풀기 위해서 편안하게 자율신경에서 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 우위로 가고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돼서 긴장을 탁 놓고 잠을 탁 주무셔서 회복을 하고 딱 눈을 뜨셔야 되는데, 이 전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닙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지나친 긴장감.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아니면 아이들도 어디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간다든지 MT를 간다든지 한잠도 못 자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긴장이 풀리지 않는 경우죠. 그 다음 2번째는 경직돼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혈액이 끈끈하고 굳어 있고 물과 소금이 부족해지면 혈액 이동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럼 어딘가가 고이고 굳고, 또 이게 심하면은 썩고 염증 반응도 일어나고, 그러면 통증도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요. 굳어 있으니까 불편한 곳이 많아집니다. 여기저기 뻑뻑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경직이 돼서 잠이 안 오는 분들 있죠. 이것 또한 이제 물과 소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심장의 힘이 약한 분들도 잠이 잘 안 오는데요. 심장이 과도하게 계속 누우면은 벌렁벌렁
그래서 편안하게 심박동 조절이 안 돼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부신피질 호르몬, 신장의 기능과 또 되게 밀접한데요. 위쪽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열감이 기운이 쏠린 것을 아래로 끌어내려 주는 것이 바로 콩팥, 신장의 역할이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물과 소금입니다. 이 물과 소금이 부족했을 때는 이 심장의 어떤 박동 제어가 또 안 돼서 또 잠을 또 못 주무실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불안인데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 밤에 편안하게 못 누워있고 계속 불안하고, 생각이 너무너무 많고, 걱정이 너무너무 많고, 불필요한 걱정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불안이 가시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체온이 낮은 분들이거든요. 체온이 저체온인 경우는 혈액순환이 전반적으로 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혈관까지 혈류의 흐름이 좋지 않고 어떤 생각대로 몸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일단 이 수분 부족, 염분 부족이 모두에 다 해당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의 자연스러운 스위칭 일어나기 위해서는 혈류의 흐름이 좋아야 되고요. 모세혈관까지 미세한 어떤 말단의 신경들까지 신경 전달이 잘 되고 흐름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소금과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수면제의 부작용 다들 알고 계시죠? 수면제의 부작용이 바로 불면증입니다. 정말 너무 괴로워서 이 약을 부득이할 때 가끔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오래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내성이 생기시더라고요. 정말 좀 심각했던 케이스 중에 한 분은 거의 한 10년 이상 수면제를 많이 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이 없으면 한숨도 주무실 수 없는 거예요. 낮 동안 거의 일상생활이 좀 안 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불안, 우울, 공황장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안 좋은 그 상황이 다 있고, 근데 두려운 거죠.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정말 한 1분도 못 잔다, 5분도 못 잔다. 이제 그런 상황이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불균형 상태를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잠이 올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영양부터 잘 하시고, 걷기를 하는데 낮에 나가기가 좀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5분 걷기부터 해주시면 되거든요. 걷고, 그리고 소금차 드시고, 알려드리는 호흡, 숨을 불어넣어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또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서서히 약 줄이고 편안하게 잠들게 된, 근데 그런 사례들 외에 또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